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재료, 소금.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독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89mg으로 WHO 공고 기준인 2,000mg의 1.6배나 되는데, 문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가 고혈압과 심부전, 뇌졸중, 만성 콩팥병, 위암 등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인생은 짭짤하게 살아야 하지만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쏙쏙들이 알아본다. 네,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 김치라든가 젓갈, 국찌개 등 짠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인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고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건데요. 네. 건강 A to Z, 오늘은 싱겁게 먹고 짭짤하게 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신장내과 전문의 박종원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전날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띵띵 붓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뭐 방송이 있거나 하면은 야식을 삼가게 되는데, 이 야식을 먹고 다음 날 얼굴이나 몸이 붓는 것은 이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이게 심하다면은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먼저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 이제 3개월 정도의 반복되는 하지 부종을 가지고 외래를 방문하셨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호전되고 악화되고 하는 것을 하였는데, 주로 아침에는 안면이 붓고 또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이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체중은 대개 2kg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가 있었고, 좋아하는 음식을 여쭤봤더니 치킨, 라면, 짬뽕 등이 있었습니다. 술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양측 하지에 함몰 부종이 원 파지티브 정도로 있었습니다. 하지의 함몰 부종 원 파지티브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약 2mm 정도가 이렇게 눌려지고, 손가락을 떼면 바로 피부가 살이 차오르지 않고 지연될 때 우리가 원 파지티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하지 부종이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약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초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부종이 생길 수 있는 빈혈이나 간 질환이나 또 심장 질환 또는 콩팥 질환이 있는지, 또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은 없는지, 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심전도라든지 흉부 엑스레이 등을 검사하게 되고, 하지 정맥류에 의해서 하지가 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플러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종이 있을 때 우리가 특발성 부종, 즉 원인 미상의 부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이분처럼 폐경기 전후의 여성이 아침에 자고 나면 얼굴이 붓고 또 오후 되면서 발이 붓는 그런 경우로서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질환은 없으면서 두통이나 소화불량 또는 정서불안, 우울증, 또 불면증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선되는 치료로는 저염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야식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을 권하고 필요시 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이뇨제는 가급적이면 사용 제한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이 있어요. 바로 단짠입니다. 단짠 다 좋아하시죠? 저도 이제 짠맛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커피를 안 마셔요.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솔트 커피를 마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커피 주문할 때 소금 좀 많이 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 저처럼 이렇게 짠맛을 좋아하면 아무래도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짠맛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대사회를 촉진하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내의 나트륨의 양은 체중의 0.17%, 약 한 105g 정도로
극소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섭취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은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과다 섭취는 혈압의 상승 또는 혈관의 손상 또는 호르몬이나 염증의 경로를 통해서 심장과 또 뇌 손상, 신장의 손상을 미칩니다. 또한 장내 세균의 변화 또는 위점막의 손상을 통해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증가하게 되고, 이 과도한 섭취를 배설하기 위해서 과도한 염분을 배설할 때 소변에 칼슘도 같이 배설되기 때문에 뼈의 밀도의 감소라든지 신결석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갈증이 유발되어서 수분 섭취를 하게 되고, 특히 탄산음료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비만이라든지 성인병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적인 복합으로 인해서 성인병의 대부분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콩팥질환 뿐만 아니라 위암, 골밀도의 감소, 신결석, 비만 등의 문제가 생겨서 전 지구적으로는 연간 300만 명의 인명 손실이 초래하기도 한답니다. 소금 과다 섭취는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흡연, 음주, 신체 활동의 부족, 과일 섭취 부족에 이어서 6번째로 위험한 사망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년도에 사망했는 질환들을 보면 암을 제외하면 심장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상 질환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별로 나트륨 과잉 섭취 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권장량의 60%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 30, 40대는 80%까지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매우 중요하지만 too much salt, 그리고 하루에 5g 이상의 과도한 소금은 건강에 빨간불을 켜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95%에서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보고하고 있고, 하루 권장량에 비해서 소금이 6g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했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하는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있어서는 1.8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성질환 25%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개 9가지 정도의 운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가 소금의 섭취를 30%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너무 좀 짜게 먹어서 이참에 정말 습관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생활 습관 중에 바꿀 게, 저는 국할 때 간을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물을 좀 많이 부어서.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삼삼하게 먹는 게 좋겠죠? 예. 저도 이제 부종 환자들을 외래에서 많이 보면서 이렇게 싱겁게 먹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 다들 싱겁게 먹는다 합니다. 근데 계속 부어오니까 왜 그런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태워서 해서 먹는 걸 싱겁게 먹는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는 싱겁게 만든 음식을 여러 개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괜찮은 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싱겁게 먹는 것 때문에 자기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좋은 소금을 먹기 때문에 또 이런 소금들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WHO에서 일일 소금 섭취량을 5g, 나트륨으로는 2g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NaCl이 소금 2에 염소 3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섭취량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과거 몇 년 동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WHO 공고량의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트륨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된장, 간장, 고추장들의 양념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고, 또 식품 가공 공정에서 절반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식품 가공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존제라든지 감미료, 식품 첨가제에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신장을 통해서 몸으로 재흡수되는 소금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수분 섭취를 하고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 부종이 있으면 이뇨제 사용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붓기를 빼기 위해서 이뇨제를 좀 과오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뇨제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신장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뇨제가 차단을 하게 됩니다. 차단을 하면 이 과잉의 염분이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빠지는 것이 이제 이뇨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이 이렇게 배설이 되면 상대적으로 혈관 안에 탈수 현상이 생기면서 부종이 혈관 안으로 흡수되는 상황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이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변으로 빠지는 그 수분의 양이 부종이 혈관 안으로 이동하는 양만큼 보다 더 많아질 때, 특히 부종이 혈관 안으로 적게 흡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몸은 탈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또는 신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뇨제 사용으로 통해서 우리 몸이 탈수가 일어나면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소변을 농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부종이 악화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뇨제 사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뇨제를 먹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부종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소금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깜짝이야 뭐고? 어머니 아침부터 바쁘실 텐데 왜 오셨어요? 아니 엄마 오면 온다고 전화라도 하지 저. 어미야, 야야,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막 전화를 하고 와야 되나? 간다고 내가 전화를 하면 또 너가 따박따박 또 간다. 그냥 왔지 뭐. 아니 그래도 날 더운데 전화했으면은 그 터미널까지라도 데리러 갔을까 이가. 나 날씨도 더운데 우리 아들 고생하기 말라고 그냥 내 혼자 고생해갖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래 오면 되지 뭐. 그나저나 덥고 죽겠다 하느니 뭘 앉아있나? 갖고 시원한 물 좀 갖고 온다. 아 네 여기 있어요. 아들 먹던 거 아이가 좀 갖고 온다. 얘가 이실이다가 안 먹겠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이걸 처치곤란이었어요. 내가? 네. 그렇단다 엄마. 아까 이실을 니 머리 차갑게 해요 너. 적당히 해와야 될 거 아이가. 예. 어머니 근데 아침부터 저희 집엔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교양 없이. 내 아들이 전화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해갖고 내 요래 사무장님 와봤다 아이가. 얼마 전에 백신 접종하고 혼자 있기 무섭다 해가지고 내려갔다 왔잖아. 뭐 반온 지 얼마 안 돼놓고 가는 참. 그 캔네 근데 니는 엄마가 개하는지 안 개하는지 맨날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아무튼 난 주사 맞았고 해갖고 사무장이 요래 안 남았지. 어머니! 와. 어머니 안 돼요. 집에만 콕 들어박혀 있어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물론 예방 효과가 80% 이상 된다라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2차 접종도 아직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리두기를 하셔야죠. 절대로 돌아다니십시오. 특히 아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아따야 그런 법이 있나? 네. 그래? 네, 그럼 안 좋대요. 아무튼 난 백신 맞아갖고 막 피나게 다닐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아니 엄마 그리고 저거 뭔데 저거? 잠깐. 기능성 소금이라 하나. 기능성 소금도 막 가리 먹어야 된다 하나. 기능성 소금을 먹으면 몸에 덜 해롭단다. 알지? 해로움 하나도 없단다. 그 우리 귀한 아들 저것 좀 먹으라고 내가 무거운 데막 갖고 왔다 이가.
엄마 또 어디 가가 약장수한테 또 걸려가지고 잘못 샀는 거 아이가 저거 또. 내가 알아보고 김정감도 얘기해주고 박영감도 얘기해주고 이영감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줘갖고 내가 기능성 소금 내 우리 아들 생각나갖고 이래 묵은게 갔거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자. 아 어머니 기능성 소금도 소금이죠. 똑같은 소금이잖아요. 몸에 해로운 거는 매일 마찬가지. 아따 천지 니 몰라서 하는 기다. 기능성 소금은 말이다. 약보다 더 좋은 기다. 알겠나? 하루에 쪼매씩 조금씩 먹어봐라. 몸이 확 달라질 기다. 아유 그래 엄마 말이 진리다 진리. 아유 참. 아니라니까. 김영감이 그렇게 했어. 이영감이 그렇게 했어. 이 소금을 먹으니까 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르고 몸이 뭐 붓는 것도 다르고 확 다르다 하나. 아이고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는 앞으로 기능성 소금을 먹으라. 아무 그냥 흔해 빠진 그런 소금 말고 기능성 소금을 먹으라 이 말이다. 아이고 알았다. 아이고 참.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능성 소금은 일반 소금보다 몸에 덜 해롭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과연 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어때요? 제 생각이요. 정답은 O, 덜 해롭다입니다. 기능성 소금은 곧 저나트륨 소금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왜 일반 소금보다 가격도 좀 더 비싸고요. 그 저나트륨 소금이니까 아무래도 일반 소금보다는 확실히 몸에 좀 덜 해롭지 않을까요? 이건 저의 좀 바람도 담겨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번 문제 정답은 저는 X 할게요. 왜요? 왜냐하면 기능성 소금도 결국에는 이 소금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나트륨이 있으니까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X가 정답 아닙니까? 누가 정답이죠?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제가 정답이네요. 예.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소금의 종류를 설명한 뒤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소금으로 천일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서해안, 특히 서해안 염전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다만 이제 바닷물에 오염이 점점 생기니까 이 천일염 안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바닷물을 끌어와서 여과기로 필터한 후에 가열해서 정제염을 만듭니다. 이것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잘 없지만 이렇게 자연에서 그대로 소금의 형태로 암염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제염이 있죠. 제제염은 천일염이나 또는 정제염이나 암염을 다시 녹여서 다시 가열해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소금의 결정체가 아주 꽃처럼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꽃소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운 소금이 있습니다. 천일염이나 암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9번 고열로 이렇게 가열해서 마지막에는 송진가루를 뿌려서 보랏빛이 나는 아주 예쁜 자주겸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능성 소금을 시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나트륨 대신에 염화칼륨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트륨의 함량이 40%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측면에서 몸에 좋은 소금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염화나트륨 대신에 염화칼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중의 칼륨 수치가 높은 환자에게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소금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소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결국은 80% 이상이 염화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건강 소금도 결국 소금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건강 소금도 결국엔 소금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짠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왜? 말해봐라. 빨리. 엄마? 와, 엄마 그래갖고 집에는 언제 가려고? 엄마 농사 안 바꾸나? 여기서 일하고 있을 시간 있는 거야 지금? 마라카는 지금 노간기를 갖고 한가위 죽겠구만. 내가 안 바쁘다. 그런가? 어머니 김영감님
그 멋진 신사, 김영감님 안 만나세요? 맞다. 기념감이랑 내랑 만나기로 했는데 아까 까먹었다. 한번 물어봐야겠다. 아, 네. 똑똑을 한번 해볼까? 왜? 김영감이 어. 보고 싶다. 빨리 가셔야 되겠다. 어떡해. 일단 좀 있어보지. 어? 아이,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내 쪽 가야겠다. 아니 잠깐만 그 엄마 그러면 가기 전에 온 김에 저 김치 좀 해줘. 잠깐만. 아니 왜? 모기가. 아니 엄마가 해주는 김치 맛있잖아. 우리 아들 엄마가 해준 김치 다 먹었어. 다 먹었지. 내 김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김치 엄마가 해준 김치에서 밥을 못 먹어요. 엄마가 해준 김치로 김치찌개 끓여 먹지. 김치찜 해 먹지. 김치볶음밥 먹지. 뭐그 김치 들어간 음식 다 해먹는데 뭐. 어머 자기야. 왜? 어머 자기는 왜 진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뭐가? 고혈압 있는 사람이 김치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자기같이 혈압이 높은 사람이 김치장아찌 젓갈 뭐 이런 찌개 국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요. 아따만 자는 큰일 날 소리 하고 앉아있네. 네 김치가 끓이 좋은 거 모르나? 그렇지. 유산균이 많아. 유산균 발효식품 아이가. 그렇지. 김치는 매기마다 많이 무줘야 돼. 알겠나? 그렇지. 엄마 이 사람은 김치 안 먹는다. 천지도 안 먹는다. 먹어도 맨날 방금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새김치만 먹지. 뭐 김치는 반찬이 아니라 카드나 뭐라 카드나. 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깝다. 어째 김치를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어머니 와, 김치 많이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니까요. 네. 혈압 높아요 이 사람. 천지 혈압 높아지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니는 김치랑 사람 모르나? 김치도 익으면 맛있고 사람도 익어야 맛있는 길 알겠나? 그렇지. 천지를 모르고 척하고 앉아있다. 그 칼 김치를 안 먹지? 그래 그러고 있지 말고 엄마랑 저 재료 좀 사가지고 온나. 니 원래 시키는데. 또 시작하라고. 아니. 아니 엄마가 가야 재료를 보고 배추를 고르고 할까 아이가. 아니, 어머니 저는 김치 안 먹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둘이 뭐 김치 담글라면 갔다 오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랑 둘이. 네, 데이트 너무 좋다. 엄마와 아들. 나는 등심만까지 힘이 없어. 간만에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하는 기다. 자기야 갔다 와라. 오랜만에 엄마하고 데이트하고 뭐 좋지 뭐 그래. 그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주나? 떡볶이. 엄마가 좋아하는 떡볶이. 떡볶이만 사주면 뭐 순대도 사줄게. 아우 잘됐다. 두 분이 데이트도 하고 천천히 갔다 온나. 오지 말고 뭐 집으로 바로 시댁으로 바로 내려가도 되고 좋네. 아니지. 다이렉트로. 김치를 하려면 자기가 있어야지. 자기가 김장하는 그 핵심 멤버 아이가. 버무리야지. 버무려야지. 아들, 카드 챙기라. 가자. 알겠다. 가자. 갔다 올게 자기야. 기다리고 있으리. 진짜 고춧가루 팍 쳐놓고 담가 볼라고. 가자 엄마. 나 일어나기 귀찮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김치를 많이 먹으면은 고혈압을 앓을 확률이 높다입니다. 김철호 시장님 씨 과연 그럴까요? 야, 이 말이 맞다면 저는 진짜 이 고혈압이 될 것 같아요. 저혈압에서. 그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음이 안 맞긴 한데 음이 너무 안 맞네요. 이런 노래를 좀 부르곤 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전통 음식 김치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재료 뭐 그러니까 배추나 뭐 마늘 이런 재료에 칼륨이 있어서 나트륨을 좀 적당하게 배출해 주지 않을까. 정답은 X죠. 글쎄요, 저는 정답 O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 바로 김치죠. 김치 볶음밥을 먹으면서 반찬으로 김치를 먹고 입가심으로 김치국을 그렇죠. 마시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나트륨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짠김치를 많이 먹다 보면 혈압이 높아져서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예. 누가 정답이에요? 이 문제는 참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예.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음식별로 소금을 섭취하는 패턴을 한번 보면 대부분 이제 국물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하루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물을 빼고 나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소금뿐만 아니라 양념에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굴소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금의 섭취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런 양념류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하는 그 기여식품 중에 1등이 무엇이냐? 김치입니다. 그래서 김치는 한 400mg 정도의 소금을 계속 섭취하는 상황이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섭취량의 한 3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지만 배추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키고 또 항산화 효소라든지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먹는 소금의 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혈압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들 다 제가 사랑하는 음식들입니다. 치킨, 네. 피자, 족발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제가 또 아까 단짠 커피 좋아한다고 했죠?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혹시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가 진단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이렇게 간단히 보면 이제 생채소를 즐겨 먹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에 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먹는 그 일품 요리가 사실은 짠 음식입니다. 그리고 간식으로서 자연 식품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가공 식품을 먹을수록 나트륨 섭취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반조리 식품을 자주 먹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젓갈이나 뭐 스팸이 없으면 밥이 싱거워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국물에다가 이렇게 간을 더 하는 습성이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국물을 거의 다 먹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우리 또 많이 찍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살펴보시면요. 도마도 자체에는 소금이 별로 없지만 도마도 케첩을 만들면 여기에는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 400배 이상의 나트륨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식, 또 외식 이런 것들이 짠 음식이 되겠고 또한 장아찌라든지 단무지, 피클 등을 즐겨 먹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한두 개 정도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은 씨는 아마 네. 많이 해당된다는 표정 같은데요. 저는 거의 다 해당되는데요. 저도요. 저염 시기를 좀 실천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과 국물 등의 섭취량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는 법 또는 외식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심한 맛에 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짠맛을 우리가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금의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음식을 요청할 때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마른 멸치나 새우나 다시마 육수와 같이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지만 나트륨 배설을 돕는 채소나 과일, 우유 등의 섭취도 중요하겠고 특히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봉지에 있는 나트륨 양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싱겁게 먹고 짭짤하게 살자란 주제로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금이 중요한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건강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염 시기를 실천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금 섭취량을 30% 줄이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말처럼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또 네. 나트륨 배출을 도울 수 있도록 과일이나 채소 많이 드시고 무엇보다 좀 싱겁게 먹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심장내과 전문의 박종원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